안녕하세요. 스티브쌤이에요. 자, 2021년 임용을 어떻게 합격할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현재 지금이 12월 2일입니다. 네. 12월 2일이고, 자, 2020 임용을 보신 분들은 결과 같이 좀 내보셨고, 결과도 기다리고 계시고, 2차 준비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1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지금 3학년이신 분들,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21일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지만 제가 새삼 느끼는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고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지금 몇 가지 모아두었습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눈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자, 제가 제안하는 합격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합격자들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합격자들의 방법.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가 합격 수기예요. 그죠? 자, 합격 수기를 읽어보셔라. 합격 수기를 보시면 합격한 사람들이 전공 공부는 어떻게 했고, 교육학은 어떻게 했고,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의 방식이 나와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 맞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마다 방법은 다르겠죠. 근데 그 여러 명 중에 나와 딱 맞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를 제 생각에는 한 5편 정도, 5편 정도를 읽어보시고 방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공부한 방법을 적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전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 공부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서. 그다음에 교육학의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교육학을 계속 매일매일 봐야 돼요. 매일매일. 교육학은 어차피 말로 쓰는 거니까 천천히 하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교육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끝까지 간다. 물론 이게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기본서, 전공 기본서는 이제 합격자들이 한 방법들을 이제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은 기본서에 있는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하고, 완벽히 이해했다는 얘기는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설명의 대상이 내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그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저 이제 카페에 이렇게 문제 질문들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문제 중심으로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그 개념이나 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만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문제만 이해하면 그 문제밖에 못 풉니다. 그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 그래서 합격자들이 기본서를 어떻게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합격자 중에 난 기본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제만 풀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자, 일단 합격 수기를 연구해라. 합격 수기. 네, 한 5편 정도를 추천해요. 합격 수기 5편 정도를 진지하게 보시고, 거기에서 나한테 맞을 것 같은 방법들을 선택해 두세요. 여러 개를 적어 두시고, 그 방법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것을 딱 하나씩 뽑아서 전공 공부에 적용하고, 교육학에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패턴. 그래서 생활 패턴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기본서를 끼고 살자. 기본서를 끼고 살자. 기본서를 모르고 시험에 붙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처럼 문제가 정말 임용에 걸맞지 않게 나오는 경우는 뭐 예외일 수 있죠. 네, 올해처럼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문제가 나오면 올해 같은 문제는 문제가 쉽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 실수는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신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럼 기본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기본서는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습니다. 이해하면 내가 이해한 부분 통과, 이해 못한 부분은 체크. 그래서 이 원리가 뭔지 차근차근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이해를 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예요. 눈으로 이해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다 돼요. 될 것 같아. 근데 말로 설명해봐요. 말로 설명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인과관계를 다 따져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이거야. 그럼 이렇게 인과관계 딱 나와 있는 거를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림으로 딱 표현하죠. 그림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위에 있는 이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설명의 가장 기본은 자신에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스터디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이 없어. 또는 설명이 없어. 이 두 가지가 상호. 설명만 가지고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만 가지고 설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서의 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를 끼고 살아라. 네. 자,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네, 기본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기본서 내용은 도무지 힘들어서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 하겠네. 에이, 문제나 풀어야 되겠다. 네, 이거는 뭐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행동입니다. 절대로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올해 같은 시험도 마찬가지. 이렇게 쉽게 나와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본서를 이해할 것. 네, 기본서를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막혔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기본서로 돌아옵니다. 이걸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내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서에 와서 그 파트를 다시 봐요. 왜 내가 뭘 놓쳤지? 뭘 놓쳐서 지금 이 문제를 틀리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해석을 못하고 있을까?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로 가는, 자, 이런 관계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기본서는 챕터가 나눠졌죠.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 챕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 2, 3, 4 찍어 놓은 게 아닙니다. 1번을 하고 나면 2번이 되고 2번을 하고 나면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걸 배운 거를 뒤에 장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컴퓨터 구조도 그렇고, 뭐, 운영체제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운영체제 프로세스 동기화 부분 보시면, 동기화를 시작할 때 나오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그죠? 플래그나 턴이 나오는. 그쵸? 처음에 턴 나왔다가, 플래그 나왔다가, 두 개 붙였다가, 막 이렇게 되면서 세마포로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왜 발전해 가겠어요? 턴 변수만 썼더니 문제가 생겨. 이거 이렇게 쓰면서 계속 문제를 없애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훨씬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난 세마포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를 항상 끼고 살아라. 기본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을 글로 쓴 게 설명이고요. 그 설명을 하나로 딱 요약한 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완벽하게 이해해라. 또는 표를 완벽하게 이해해라. 이게 기본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일매일 자리가 바뀌는 건 되게 안 좋아요. 같은 자리에서 항상 공부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부지런, 같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부지런합시다. 이렇게 쓴 거네요. 네. 같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부지런합시다. 이게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뭐, 독서실이 될 수도 있고, 자습실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도 자습실에서 공부했는데, 노량진에서. 네. 1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고, 저희 등 뒤로 앉아있던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영어과. 1년 동안 둘이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네. 서로 공부 경쟁 상대. 항상 이 여자분이 저보다 잘했어요. 아니, 저보다 잘한 게 아니고 더 오래 했어요, 공부를. 같은 시간에 왔는데 항상 저보다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시에 가는지 궁금해서 기다려봤어요. 공부하면서. 늦게 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네. 그리고 저분도 붙었던 것 같아요. 네. 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하는데. 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종료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종료하고 이게 나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1년이 공부를 정말 하다 보면 1년이 훅 갑니다. 훅 가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요. 오늘 공부 잘 되네. 오늘 새벽 2시까지 하고 내일 아침 피곤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집중 안 되고 오후에 좀 하다 보니까 새벽에 정신 차려가지고 또 막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런 공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공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종료한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부지런하지 않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작업실에 도착을 하여 그래서 8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9시에 딱 집에서 모든 건 딱 정리하면 9시에요. 9시부터 12시까지 네, 이제 영상 강의, 인강을 봤죠. 영상 강의를 보고 12시 땅 되면 잡니다. 그리고 딱 7시에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년을 살았어요. 네, 이 시간도 땡겨봤습니다. 12시에 자고 4시에도 일어나 보고 5시에 일어나도 보고 6시, 7시 다 확인해 봤어요. 내가 깨어있는 동안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냐. 몇 시에 내가 일어나서 공부를 하면 졸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다 체크해 봤습니다. 체크해 봤더니 가장 좋은 건 7시간이더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7시간을 잤어요. 7시간 자고 공부만 하니까 몸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을 걸어 다녔어요. 제가 이제 방을 얻어놓고 있었는데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0분에서 40분. 운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서 한 일주일 다녔는데 걸어 다니면 아침에 와서 자습실에 탁 앉아서 잡니다.
또 자요.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엎어져가지고 기절하듯이 잤어요. 옆에 아저씨가 깨워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그 뒤로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왜? 공부에 방해되잖아요. 이게 걷는 게. 운동하려고 걸었는데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자, 1년 동안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종료해라. 자, 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것도 건강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는데 임용을 준비하는 1년은 이게 임용이 됐던 뭐 어떤 시험이 됐든 뭔가 내가 준비하는 그 1년은 모든 것, 밥 먹는 것, 숨 쉬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뭐 뭘 하든지 모두 다 합격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다시 공부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숨을 쉬어도 공부, 밥을 먹어도 공부. 그래서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점심을 이만큼 먹으면 잡니다. 졸려요. 저는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씩 잘라서 이거 먹고 3시간 있다 이거 먹고 3시간 있다 이거 먹고 그럼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루를 먹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배부르지 않게 먹어요. 그쵸? 여기서 좀 더 지나면 이제 배 고프지 않게 먹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먹어요. 그러면 공부가 잘 됩니다. 배가 안 고프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커피 한 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딱 먹었던 게 도시락. 그 다음에 자습실 앞에서 파는 토스트. 그 다음에 커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시도들을. 그러니까 제가 도시락 먹기 전에는 거기 매식 식당이 있잖아요. 매식 식권으로 먹는. 여기 가서 먹으면 배부르게 먹어요. 배부르게 먹는데 게다가 재료가 안 좋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이 계속 불편해요. 근데 배부른데 졸려요. 졸린데 속이 불편해요. 최악이죠. 그래서 매식 딱 일주일 먹었어요. 일주일 먹고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 한 줄 딱 먹으면 괜찮아요. 배가 부르지 않아. 근데 김밥도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이상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실조인가? 이래서 얘도 일주일 먹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내가 공부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딱 찾으면 그걸로 1년을 쫙 밀고 가는 겁니다. 자, 스터디를 해야 돼요. 스터디. 물론 뭐 베개 하나는 혼자 해도 됩니다. 네. 실력이 아주 출중하고 이러면 혼자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네. 추천하는데 이게 실력이 비슷해야 돼요. 그럼 뭐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근데 알 바 아니죠. 자, 스터디의 이유는요. 스터디의 이유는 나의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해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나의 합격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합격을 위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 팀원들이 마음이 잘 맞아야 되고 실력도 좀 비슷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을 가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스터디가 만났는데 잡담만 하고 실력이 도무지 안 되고 공부를 안 해온다. 그런 스터디는 최대한 빨리 깨시고 다른 스터디를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합격에 도움이 안 되는 스터디는요,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 합격 책임져 줄 거 아닌데?
내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가서 강의해주고 그 사람들은 와서 스터디 6시간, 7시간 동안 강의 듣고 가고 그럼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물론 뭐 그거 하느라고 공부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도움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잘 만나서 1년을 하면 좋다. 1년이 안 되면 6개월씩 끊어도 됩니다. 6개월씩. 1월부터 5월, 6월부터 10월 이렇게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기본서, 이 기본서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범위 정해서. 컴구 1장부터 뭐 몇 장까지 이렇게 2주간 보고 다 이렇게 2주씩 쫙쫙쫙쫙 보면 전반기 동안 다 볼 수 있겠죠. 2주 동안 이렇게 보면 후반기에 문제풀이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스터디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스터디는 무시할 수 없어요. 스터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더 실력이 마음이 맞고 실력이 맞는 사람들이랑 있어야 돼요. 스터디에서 분위기 깨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 스터디 깨셔야 돼요. 왜냐면 스터디를 갔다 오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이러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스터디는 정말 그래서 마음 잘 맞는 사람, 성격들이 그냥 다들 이렇게 유하고 이래서 서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좀 튀는 성격이다. 그러면 스터디 할 때는 튀지 마시고 얌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서 잡담을 너무 많이 하는 팀들도 있어요. 6시간, 7시간 모였는데 3시간 동안 잡담했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터디하면. 그래서 스터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셔야 한다. 자, 본인의 단점을 파악해야 된다. 자, 요거는 매우 중요해요. 자, 이번 시험에서 지금 합격의 당락이 실수입니다. 실수. 실수한 사람은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평가원에서 냈어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그 어떤 과목도 막 문제 힘들어서 못 풀겠다 이런 과목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실수하면 떨어지고 실수 안 하면 붙는 거예요. 이게 공부 습관인데 공부 습관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정확히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성격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보면 문제를 눈으로 척척척척 읽고 이러고 풀어요 바로. 나름 뭐 그 실패율이 엄청 높진 않죠. 공부를 또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량진에 갔을 때 첫 모의고사 1등 했다니까요. 1등? 1등. 그래서 완전 기세가 등등했죠. 우와 내가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20등 했습니다. 20등. 쫙. 그래서 원인을 찾아봤어요. 이거. 왜 원인을 찾아봤지?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게 없었는데 왜 20등을 했을까? 그런데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읽지 않고 이렇게 좀 전처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눈으로 쫙쫙쫙 아는 문제네? 풀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20등 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뭐 이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충격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문제를 다 틀렸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채점 성적표를 받고 고민했어요,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줄이지?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했던 방법은 문제를 밑줄 쳐가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중간에 중요한 거 동그라미, 중요한 거 동그라미, 중요한 거 동그라미 이렇게 쳐요. 이렇게 하고 문제를 안 풀고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3번 읽었습니다. 3번. 3번 딱 읽고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하면 실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이때부터 그래서 항상 문제를 밑줄 치면서 읽었어요. 3번씩. 문제를 몰라서 못 풀지
문제를 못 읽어서 못 풀지 않아요. 시간이 있고 없고는요, 문제를 많이 읽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지. 그 문제를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습니다. 쭉. 이렇게 3번 딱 읽으면 문제를 다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계산 산수만 안 틀리면. 그래서 이렇게 3번씩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단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문제를 풀 때 진짜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데, 자, 이런 단점들은 자기가 빨리빨리 파악하고 고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고칠 수 있게. 고치도록 노력하는 자기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 카페 보시면 모의고사가 시작되고 이게 웬일이냐,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해서 점수가 몇 점이 날아가는 거냐, 이렇게 막 글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댓글에는 당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선생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썼는데 결국 그게 다음에 합격의 당락을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 문제가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저처럼 이렇게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 이렇게 하면 누구도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풀어가라. 마지막 한 문제 안 풀면 어때? 다 맞으면 되지, 푼 문제를. 아니, 마지막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앞에 문제를 막 그렇게 급하게 풀어서 다 틀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잘 파악하고, 이거 뭐 12월에 고쳐라, 11월에 고쳐 안 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단점들은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고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모의고사를 접할 때 문제점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적인 단점,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많이 못한다. 돈 들이세요. 약 먹으면 됩니다. 보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뭐 다 드세요. 그리고 드시면서 본인의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채워봐라. 자, 이 단점은 뭐가 될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번에 감독 갔을 때 얘기 썼죠. 교육학 답안지 1, 2 있는데 바꿔 썼다고. 얘가 1번 답안지고 2번 답안지인데 여기부터 2번부터 쓰기 시작하고 끝나고 1번을 썼어요, 얘가. 그리고 종치기 5분 전에 알았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탈락이에요, 그냥. 꽈락. 바꿔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거. 그래서 본인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1월 달부터, 임용을 준비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해결해 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 몸 상태는 언제나 동일하게, 뭐 운동을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의 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일정하게. 막 술 많이 드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년 동안은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잠도 많이 자면 안 되지만,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꾸준히 아주 한결같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결정하셔야죠. 근데 과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새벽에 수영을 가요. 그럼 오전에 자. 공부하러 앉아가지고. 안 잘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잡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고요. 가벼운 운동 정도, 뭐 산책도 그냥 하면 안 되죠. 교육학 딱 꽂고, 교육학 들어가며, 음성으로 막 녹음해서 들어가며,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모양만 있네요. 우리의 공부할 때 모습이죠, 여기. 뭐야, 같은 배경인가 봐요. 그러네.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쌓여있는 건 똑같아요.
인터넷 다른 데서 갖고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위치만 바뀌었군요. 자,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책을 찢어서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막 생깁니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소할 거냐?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해소법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공부를 쭉 끌고 갈 수 있도록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나는 이것만 하면 스트레스가 싹 풀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자기만의 방법이에요. 뭐 답은 없어요. 이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답은 없고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다음에 돈을 아끼지 말아라. 돈을 아끼지 말아라. 강의,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여러분 지금 막판 가면 면접 강의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비싸네요. 아끼지 말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이 돈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들어라 그거죠. 뭐. 저희 때는 수업 막 지금처럼 면접이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짜리 면접 강의가 있었어요. 그게 하루짜리가 거의 돈 1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좀 고민했죠. 좀 20년 전이니까 20년은 아니구나. 한 10 몇 년 전, 한 15년 전이니까요. 근데 아니 합격하면 월급 한 번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굳이 이걸 내가 아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러 갔어.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 강의를 안 들었으면 떨어졌어요. 면접을 못 봐가지고. 근데 그 강의에서 면접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갔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을. 그래서 뭐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합격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아끼지 말고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해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념 가져야 돼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믿음. 신념을 갖고 수석은 내가 하겠다. 무조건 나는 붙겠다. 한 명 뽑아? 괜찮아. 내가 붙을 거니까. 뭐 이런 신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를 갔다 오기도 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가 오고. 네. 그러면서 참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고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합격 발표 날 때까지. 시험 끝나고 금식 기도회 왔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오리라 이러면서 가서 기도하고 이러고 왔는데 뭐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신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일단 나를 믿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선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공부 안 하고 뭐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뭐 하늘의 뜻은 불합격이에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하면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자, 적당히 쉽게 하면 또 합니다. 이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적당히 쉽게 하면 이 생활을 또 해야 돼요. 물론 이 적당히 쉽게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똑같아요. 실수를 줄여라.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3월부터, 아니 3월부터가 아니죠. 딱 1년 됐어요. 1년. 제가 11월부터 했으니까. 작년 11월에 임용이 끝나고부터 했으니까 이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실수를 줄여라. 실수. 제 옆에 친구들한테도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를 줄여라.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냥 하면 절대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떨리니까.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빨리 머리에서 인출해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실수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적당히 하면 이생을 또 한다. 적당히 안 했는데도 실수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 몇 명도 충분히 그냥 합격선이 아니고요.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수 때문에 점수를 팡팡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점, 2점 여러분 커트라인 안에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5점을 넘어가면 내가 만점을 맞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남들 틀리는 거 틀리고 남들 맞는 거 틀리면 그때는 이제 합격선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남들 맞는 건 다 맞고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틀리는 걸 맞아줘야 돼요. 남들이 틀리는 거. 그러니까 절대 이 실수는요. 실수. 이거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 합격 지금 올해 요번 같은 시험은 사실 이번 시험은 다 실력이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실력이 비슷해. 네. 이번 시험의 당락은요, 실수예요. 실수 한 사람은 떨어지고, 실수 안 했어.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연습을 철저하게 해야 이 생활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대학교 3학년, 대학원 졸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올해 시험 삼아서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하면 또 합니다. 저는 1년 공부하면서, 제 사촌 동생이 치과 의사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서울대를 못 갔어. 서울대를 원래 고등학교 실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야, 넌 재수해서 서울대를 가지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아, 형은 고3 생활을 또 하라면 하고 싶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저 노량진에서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지만, 그 생활을 1년 더 하라고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했어요. 그 정도로. 물론 다들 공부를 그렇게 하시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건요. 내 실수를 적당히 줄이면 되지. 실수 뭐 적당히 안 하면 되지. 이것도 다 적당히 들어가요. 합격에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 합격에 방해되는 1, 2, 3, 4. 내가 내 합격에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보니까 4가지더라. 근데 이 4가지를 적당히 없애면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실수 때문에 그 점수를 많이 잃으신 분들이 이 실수 없애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올해는 사실 실수할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할 문제가 별로 없어요. 실수할 문제. 제가 40분 만에 다 풀었다니까요. A, B를. 근데도 문제를 안 읽어서 뭐 못 썼어.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실수죠.
밑줄 치면서 읽으면 문제를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읽으니까 안 읽는 거지. 밑줄 쳐, 글씨 있는데 다 밑줄 쳐야 되는데 안 읽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눈으로만 읽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뛰어가면서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가 명확히 빨리빨리 찾고 완전 제거를 해야 돼요. 발본 3권을 해야 됩니다. 싹 없애버려야 돼, 그냥. 싹 없애. 완전히 없애서 오로지 합격만 남게 해야 돼요. 합격만 남아라. 그러면 올해로 딱 끝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자, 한 방에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한 방에 합격하는 방법. 첫째, 기본서를 완벽하게 봐라. 기본서를 보려면 자리가 필요하죠. 자리, 공부할 수 있는 자리,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죠? 두 번째, 스터디를 열심히 하셔라. 세 번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라. 실수 안 하면 붙어요, 사실. 실수 안 하면. 1년 동안 공부했으면 실력이 다 비슷하지 뭐. 그런데 실수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찾아라.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뭐 간단하게는 아니죠. 간단하게는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기억하시고 다 쉽습니다. 기본서 보는 거 저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다 설명 다 올려놨어요. 스터디 좋은 사람들과 잘 만나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실수는 나 혼자 해야 돼요. 내가 실수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서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이 실수를 왜 못 없애냐면 이거 알았는데 틀렸네. 이거 아는 거야. 괜찮아. 너무 자기한테 관대해서 그래요. 자기한테. 남한테 관대해도 돼요. 너 괜찮아. 이렇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독해야 돼요. 내가 왜 틀렸지? 정말 자책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독한 마음으로 찾아야죠. 독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올해는 한 방에 합격하는 방법의 가장 큰 타이틀은 실수입니다. 실수를 줄이면 한 방에 붙는 거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저하고 같이 1년 쭉 가시면 학원생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학원생들이 잘하는 이유는 그 학원을 다녀서가 아니에요. 학원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다른 애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나의 경쟁자의 수준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지 적당히 해도 될지. 그건 물론 적당히 하면 떨어지죠. 근데 학원 가서 배워가지고는요, 기본서를 독파할 수가 없어요. 기본서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래서 내가 정말 미친 듯이 기본서를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진짜 빨리 갑니다. 진짜 빨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합격증을 쥐느냐 못 쥐느냐, 그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언들을 잘 참고하시고, 가장 첫째로 해야 될 거, 합격생들의 수기를 반드시 보세요. 뭐 꼭 올해 거 아니에요. 올해 합격 수기는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데, 문제가 난이도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10수년간의 문제, 거의 20년간의 임용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고민 없이 풀었던 문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관운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와. 근데 실력이에요. 실수 안 하고. 다 같은 실력인데 누구는 실수하고 누구는 실수 안 했어. 실수 안 한 게 실력이죠. 합격하신 분들은 뭐 비하하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대단하신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여기에 2달 공부했는데 이 점수 받았어요, 이러신 분들이 반드시 또 합격수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2달만 해야 되겠다, 2학기 때부터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음 임용에서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네. 꼭 제가 한 말 기억하시고, 올인하시는 분도, 파트로 하시는 분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강조한 것만 딱 지키면 꼭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년도 거랑 올해 거랑 거의 뭐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 올해 아주 강조하고 있는 실수가, 물론 작년에도 매우 강조했습니다. 실수 줄여라, 실수 줄여라, 실수하면 안 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수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21년 임용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힘내시고, 네. 그럼 컴퓨터 구조부터 보시고 열심히, 아셨죠? 컴퓨터 구조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 올리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질문 올리시면 제가 가능한 빠르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방학 때는 제가 이제 책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임용 관련된 이제 전공서적을 좀 필요한 것만 싹싹 뽑아가지고 만들어 볼까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PPT만 묶어서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가능하면 강의를 한 번 더,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기존의 강의를 가지고 공부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아니, 올 한 해는 아니죠. 자, 2020년 한 해를 열심히 보내시고, 21년 2월 달에 신규 연수 때, 네,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였습니다.